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빨리 만나는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투데이의 진행자 김성숙입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서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의 가치와 개발 호재, 또 유동인구 및 배후 인구 등은 꼼꼼히 따져보는 건 물론이고요. 또 앞으로의 인구 유입에 대한 판단도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울 전화 02-3424-07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순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투데이 화요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미디어 리서치의 윤동순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예, 춥습니다. 보내긴 춥죠? 한데 마음도 춥고 네. 또 몸도 춥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추운 날씨만큼이나 사실 부동산 시장도 조금은 얼어붙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향후에 좀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시장 분위기. 춥습니다. 네.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싱글족들 굉장히 마음이 좀 추울 겁니다. 근데 좀 따뜻한 마음을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굿뉴스들이 많아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불확실성만 확실한 그러한 장세이고요. 날씨만큼 좀 굉장히 좀 추운 장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올해 가을, 봄, 가을 정도를 좀 한번 좀 되새겨보는 좀 그러한 상황이 좀 필요한데요. 네. 올해 그 부동산 상승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저금리와 공급 부족, 여기에 따른 높은 전세에 따른 소액 투자 이런 부분들이 올 굉장히 상반기, 중반기까지 부동산 장세를 이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했고요. 과거 정보 대비 굉장히 올해 전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주된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투자자의 심리가 좌우되는 그러한 시장이다 보니까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현재 정책의 방향, 규제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좀 포커스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규제 정책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예전에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침판을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침판, 방향성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규제는 강남처럼 수요가 많은 곳에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상승을 억제하는 그러한 정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13 부동산 정책과 금리 인상의 우려에 따른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분양권 시장이 지금 냉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날씨만큼 굉장히 빠르게 냉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망세다라고 일컬어진 것 플러스 현재 좀 비관론도 천천히 고개를 드는 그러한 시장 장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요. 내년 장세를 조금 예상할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키워드 좀 보겠습니다. 이 키워드 보시면은 주택담보대출 과거 대비 저금리 그렇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금리가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저금리입니다. 과거에 7%대, 10%대 이상의 고금리 때 시대가 살았지만 요즘도 많이 좀 내년 대비해서 금리를 조금 올리고는 있지만 과거 대비 이런 저금리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세가율이 과거 대비 상승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2002년, 2003년, 2006년도까지 그 가파른 가격 상승에 더불어서 전세가율이 그만큼 올라오지 않았지만 현재 2013년서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가격에 따른 전세가율 상승은 과거와는 틀립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받쳐주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내년도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부동산 가격을 너무 다운되지 않게 좀 악재가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는 받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요. 실수요자와 부동산, 비관론자들이 저가 수요층으로 지금 전환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현재 그 부동산 경기가 살얼음판이다라고 하지만 그 살얼음판 밑으로는 굉장히 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저가 매수층에 대한 대기 수요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현금을 보유하면서 조금 더 떨어지면은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소비 심리는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요.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매도보다는 보유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이 강남 4구 중심 도심 상권에 있는 이러한 주택 보유자들은 매도보다는 조금 더 갖고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은 것으로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부동산 외에 추가 투자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타 투자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외에는 투자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재 시장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내년 시장 하나 조금 더 살펴보면요. 정책입니다. 정책인데요. 현재 전국 상황이 지금 굉장히 그 정권 자체가 조금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정권이다 보니까 내년에 대선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전국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정책의 제한이 좀 힘든 그러한 사유가 있고요. 국내 경제의 상당 부분을 현재 건설주택 경기가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지금 굉장히 수출을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었는데 이런 수출에 따른 부진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내수 시장에 기대는 그러한 경제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건설주택이 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통화가 증가 효과가 유지됩니다.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부실 채권, 특히나 이 주택담보에 대한 부실 채권에 따른 양적 완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분적인 양적 완화죠. 조선업, 특히 이 조선업에 따른 조선업이 굉장히 부실화돼서 여기에 따른 그 양적 완화, 정부의 정책 자금들이 이쪽으로 좀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국내 통화는 증가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왜 이 통화가 증가되면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통화의 가치가 하락이 돼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내년에 꾸준히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세계적인 인플레 기조와 유가 원자재 주요국에 대한 부동산 유입 증가가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현재 오늘 뉴스 좀 보시면은 유가가 지금 60불 정도까지 지금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인플레에 대한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결국 유가 상승 또한 원자재 상승과 더불어서요. 부동산의 기본적인 공급 가액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주변 상황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반 부동산 시장이 인플레 현상으로 인해서 그만큼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더불어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SOC,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죠. 결론은 채권 금리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예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계 금융 흐름 자체가 안전자산, 특히 미국에 대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그쪽으로 급격히 쏠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인플레 현상이나 일반 자산 가치가 그만큼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볼 수밖에 없는 내년 시장입니다. 결국은 이런 시장들, 국내외 정치 상황과 이런 경제 상황을 좀 더 살펴봤을 경우에는 내년 시장 좀 관망세, 즉 불확실성만
확실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 불확실성이 내년 1, 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관망세에서 조금 더 좀 혼조세를 지나서 조금 굉장히 좀 부동산 시장을 좀 희망적으로 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향후의 부동산 전망과 함께 또 현황까지 같이 분석을 좀 도와주셨습니다. 뭐 국내에 약간 불안정한 정세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규제책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는 조금 관망세를 띠고 있고 그로 인해서 좀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잘 겪으셔야지 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전에요. 미리미리 또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도움도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동순 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저희가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내년 시즌 또 올 연말 부동산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과연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까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겨울입니다. 내년 봄 당연히 옵니다. 이런 봄을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걸음도 주고 또 내년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걸맞춰서요. 내년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요. 내년 시장 점검해드리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관련돼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더불어서요. 현재 기초 체력이죠. 바로 MPL, 경매, 공매, 좀 부동산을 좀 싸게 사면서 시장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곧 봄이 찾아올 텐데요. 봄이 오면 꽃을 피우셔야죠. 저희도 그 걸음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부동산 노하우를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3424-0723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도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소개해드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어떤 것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그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부동산 많은 얘기를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5060 세대들이 노후 관련돼서 굉장히 연금 굉장히 또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향후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분들한테 걸맞는 소액 임대소득 나오는 그러한 역세권 상가 갖고 나왔습니다. 경춘선 강촌 역사 다음이 김정 역사인데요. 이 김유정 역사 초초 역세권 토지 역세권 상가입니다. 약 1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상가인데요. 2017년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건물이 거의 다 들어섰고요. 대지 102평방제곱미터, 분양 98.5 평방제곱미터입니다. 총 3층 중에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이 4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중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4천이고요. 현재 보증금 4천에 월 264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나옵니다. 현재 그 프랜차이저 그 업체들이 굉장히 입점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가이면서요.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원 투자하시면 매월 약 180만 원대 임대소득이 가능하시면서 현재 상권이 시작되는 상권입니다. 향후에 시세 차익까지 기대해 볼 만한 초역세권 상가입니다. 네. 제가 뭐 앞서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아무래도 초저금리시다 보니까 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익성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좀 잘 맞는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춘천시 신동면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선정 포인트를 먼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촌역 다음이 바로 김정 역사입니다. 이 김정 역사가 이제 요즘 관광지로서 크게 그 곽광을 받는데요. 해외, 특히 대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경춘선 김정 역사 전면 단독으로 초역세권 상가입니다. 그래서 입지의 희소성과 초역세권 상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에 개발호재 많습니다. 대만 관광객과 요즘 중고생들이 많이 찾는 김종문학촌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소액 투자와 임대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 굉장히 그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액 임대로서 다시 시세 차익까지 기대해 볼 만한 그러한 상가이면서요. 전용률이 90%대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가 투자할 때 전용률 많이 따지는데요. 보통 5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상가 같은 경우에 약 90%대의 전용률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가격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까지 기대해 볼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전용률이 정말 높네요. 아마 투자 가치를 좀 같이 분석해 보실 때 전용률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호반의 도시라 불리는 춘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상가 투자하실 때는 그 위치잖아요. 근데 역사 바로 앞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주변 상황을 조금 살펴볼까요? 네. 김유정 역사 바로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김유정 역사가 경춘선, 강촌역 다음 역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초역세권 상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문학촌과 레일바이크 등 굉장히 관광지가 많고요. 인근에 또 개발 사업이 굉장히 풍부한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춘천 하면은 또 서울 군도의 대표적인 또 관광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또 레일바이크나 뭐 즐길 거리, 볼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곳을 찾는 곳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도 또 여러 가지 관광지로 개발될 호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대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이버가 네이버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 SDS가 투자 협약을 끝맺었습니다. 더불어서요, CJ가 남춘 산업단지의 커피 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현재 투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지역이면서요. 춘천하면 호반의 도시입니다. BTB 아일랜드, 레고랜드 등 이 호반 관련돼서 관광 산업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더불어서요, 김유정 문학촌 앞에 보시면은 낭만누리 사업, 1930년대 저작거리 개발하는 사업과 더불어서요, 인근 지역에 예술인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 해일이처럼요, 오셔갖고 그냥 뭐 구경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과 아트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대만 관광객들이 굉장히 한 번쯤은 와보고 싶고 또 체험하고 싶은 것이 바로 레일바이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촌까지 이어지는 레일바이크 첫 역사가 바로 김유정 역사입니다. 여기서 레일바이크를 타고 강촌역까지 다녀오는 그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관광객들을 꾸준하게 유치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매우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워낙에 다양한 호재들을 갖고 있는데 저도 레일바이크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날씨 좋을 때요. 그 자전거 타시면서 주변 풍경 보는 재미도 정말 쏠쏠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서울과 또 양양 사이를 잇는 동서고속도로가 내년이죠. 2017년 또 개통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또 춘천을 오고 가기 위해 좀 쉬워지기 때문에 그만한 또 호재도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본 상가 건물은 어떤지 조금 살펴볼게요. 건물은 어떤가요? 네, 초역세권 상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그 역사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상가라고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내외관 건물들이 지금 다 들었었습니다. 다만 내장 공사를 조금 하고 남아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건폐율이 90%대입니다. 그래서 현장 보시고요, 건폐율 90% 되니까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역사 전면의 독점 상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상가입니다. 독점적이면서 랜드마크화된 그런 상가이기 때문에 향후에 빨대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중소형 상가들이 들어온다 그래도 이 대형 랜드마크 상가로 다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면서 향후에 주위 상권이 점점점 커진다 그래도 이런 랜드마크화 상가는 결국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요. 향후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상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이죠. 내년 3월 봄이면 이제 준공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쯤 되면은 또 어느 정도 선보일 수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 매물 자체가 이제 선점할 수도 있고 좀 독점할 수 있다라는 그 가치도 함께 평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전용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가격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보통 우리가 전용률이 한 일반 상가 60%입니다. 그래서 1억짜리 분양한다라고 하시면 한 60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똑같은 1억짜리라 그래도 전용률이 90%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억짜리 분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짜리 분양하시는 분들은 1억짜리 분양가를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2억짜리 분양하시는 분들은 2억짜리 분양가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 상가 대비 약 30%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전용률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층 기준의 전용률 약 90%대 나오는데요. 매매 금액 4억 8천입니다.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이 약 한 2억 4천만 원 나오고요. 보증금 4천에 월 264만 원 부가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투자 금액 2억 원 투자하셔갖고 역세권 상가 매입하시고 여기에 매월 월세 약 한 180만 원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걱정하시고 매월 월세 받는 그러한 초역세권 상가이면서 임대 수익이 가능한 상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투자처에 투자하셔야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 상가 매물 같은 경우 좀 투자 주의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과연 초역세권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현장 날아가시면 제가 초초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그 사진이 나오는지 확인은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문을 열면 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역세권 상가는 임장 활동을 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임장 활동 꼼꼼히 하시고요.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그도 그럴 것이 김유정역 1분 거리입니다. 정말 문만 열면 보이는 상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위치는요, 경춘선인 김유정역과 도보 1분 거리에 있고요. 2017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대지 면적은 102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98.5제곱미터입니다. 총 3층 건물 중에 1층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매매가는 4억 8천만 원, 임대가액은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264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액은 2억 4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2억 원 예상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는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친절한 상담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투자하실 때는요, 투자자 스스로의 꼼꼼한 분석과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2017년 과연 부동산 시장 중에서 어떤 투자 종목이 좀 유리할까라고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상가, 주택, 또 아파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년 시즌 규제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 시장인데요. 내년에 토지시장, 특히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농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개발 호재까지 더한다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평택에 있는 토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 K6 홈프리스 인근입니다. 게이트하고 약 한 7분 정도 내외에 있어서 이제 근접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면적은 1925평방제곱미터, 약 582평이고요. 매매 금액은 1억 7,46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이 7,460만 원 투자하셔갖고 지금 현재 미군기지 이전하고 있는 지역, 게이트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582평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 팽성읍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사실 이제 규제 대상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좀 거래가 주춤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 거래만큼은 또 규제 완화가 되는 그런 지역인 만큼 그런 시세에 맞게 또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추천 포인트를 먼저 들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 팽성 지역은 국내 최대의 개발 호재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동양 최대의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개발 사례들 많습니다. 지금 하청업체들 한 만여 개 정도가 지금 우후죽순처럼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치 상당히 높고요. 여기에 만약에 그 대기업과 하청업체들이 몰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그 지역에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투자자 또 외부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몰려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내년 특히 농지 규제가 완화된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겠습니다. 특히나 평택항 포승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굉장히 집가 상승이 가파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승 지역과 평택 중간에 있는 현재 오늘 갖고 나온 매물이 두 종류인데요. 이 팽성 지역도 이러한 부분들의 호재에 간접적,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내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조금은 주춤한 부동산 시장 모습을 띠고 있는 가운데 말씀해주신 평택만큼은요, 이제 미군 기지 이전 등의 여러 가지 좀 블루오션의 혜택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주변은 화랑을 띠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활성화된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요 평택 가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의 위치를 조금 살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잘 아는 용산 또 이태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갖는데 이 용산 미군 기지가 이전하는 지역입니다. 평택인데요. 두정리 토지 자체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그 평택의 중앙 지역에 있는데요. 미군 기지 KC-6와 험프레이스 기지가 이전하는 지역과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한 입지적인 위치도 있지만 인근 지역에 안정신도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제2의 이태원이 지금 이태원 지역에 대한 상권이 내려가는 지역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현재 상권이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요. 현재 지금 미군이 한 18,000명, 15,000명 지금 내려가 있지만 내년에 25,000명, 또 그 후에 한 35,000명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무원 포함해서 약 8만 명 정도가 상주하는 미니 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과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평택역과 약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차량으로 한 7,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또 미군 기지에 이전에 따른 인근 지역의 상업지 개발에 따른 호재 지역에 위치한 그러한 토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뭐 미군 기지와 굉장히 근접해 있는 토지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평택이라는 곳 자체가 미군 기지 이전이라는 호재뿐만이 아니라 뭐 LG나 삼성과 같은 산업단지도 곧 개정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호재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양한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호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KTX 노선 중에서 수서에서 출발하는 약 지제역까지 GTX 노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KTX 노선이 지금 현재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요. 12월 8일 날 정식 운행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서 인근 부동산 가치에 그만큼 높여주는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경기 포송 지역에 내부 철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까지 이어지는 서해안 복선 전철 라인들이 지금 계속 공사를 앞두고 있고요. 인구 86만 명 유입으로 인해서 향후 광역 도시를 기대하는 도시개발 사업들을 지금 평택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 1,400만 평 정도의 시가 외적 용지를 지금 꾸미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 가시면 주위가 거의 공사판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공사가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덕 국제 신도시, 특히 삼성과 LG전자가 인근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조금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어서 인구 유입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동부가 최대의 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약 16조 원 정도가 지금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상업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인근 지역 안정신도시 바로 제2의 이태원 상권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주위 상권 또 향후 미래가치 상당히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재들이 정말 풍부합니다. 아마도 이런 다양한 호재들 때문에 평택을 또 기회의 땅이라고 다들 부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본 매물이 이제 토지이다 보니까 토지 투자할 때는 무엇보다 그 토지의 모양을 꼭 챙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토지 매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가요? 지금 매우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스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100평 사면 100평을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4m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요. 지적도상으로는 약 8m 도로에 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창고나 이런 농가용 주택 이런 분들이 굉장히 편하고요. 내년에 2017년 이런 농지 관련돼서 규제가 완화됐을 경우에 굉장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만약에 하청업체들이 주위에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굉장히 관리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계속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조금 줄여주려고 농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향후
내년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워낙에 토지 모양이 반듯하게 네모 반듯해서요, 100%를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 토지 자체의 강점도 있겠지만 또 농지 규제 완화로 인해서요, 본 토지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또 분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살펴볼게요. 어떤가요? 근데 지금 포승 지역 같은 경우는 올 봄만 해도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하던 게 지금 한 70만 원까지 육박하게 가격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 지역이 오늘 갖고 나온 가격대가 30만 원대입니다. 582평이에요. 1억 7,460만 원입니다. 매매 금액이. 이 중에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7,460만 원 투자하셔갖고 미군 기지 이전하는 지역에 토지 582평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완화 대상이다 보니까요. 아마도 이 투자 방향에 따라서 잘 접근하시면 또 향후에 가치가 상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주의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규제사항을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시세 차익이냐, 임대 사항이냐, 혹은 실제 사용 목적이냐에 따라서 규제사항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토지 이용 계획하기는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요. 전문가 도움이 좀 이렇게 받았을 때 좀 더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투자 전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K6 험프리스 인근에 위치한 토지고요. 면적은 1,925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1억 7,46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액은 1억 원, 실투자 금액은 7,46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함께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요새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뜨거운 곳이 아마 춘천과 평택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좀 지역에 있는 매물들을 잘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두 매물들 총평을 조금 부탁드려 볼게요. 네, 요즘 굉장히 전국 상황도 불안하고요. 또 굉장히 늘어난 기대 수명에 따라서 노후 관련돼서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신도면 증리, 특히 이 초역세권 상가를 갖고 나온 그런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노후 관련돼서 조금 좀 불안한 부분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후연금처럼 쓸 수 있고 시세 차익 가능한 초초 역세권 상가를 갖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요.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토지 같은 경우는요. 현재 굉장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개발 호재들이 몰려있는 지역이 평택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가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내려가셔갖고 렌탈하우스 실수요자들한테 좀 걸맞는 그러한 상황이면서 내년에 토지 규제 완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가능한 그러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지역의 매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더 궁금하시거나요, 혹은 평소에 갖고 계셨던 나의 투자처, 나의 고민이 있다 싶으시면요,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간단히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경기 상황 굉장히 안 좋고 또 향후에 노후 또 현재 취준생들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부동산 관련된 세미나 오시면 이런 부분 좀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저희가 많이 알려드립니다. 특히나 소액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하면서 내년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도 살아남고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가능한 실전 물건을 놓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도 할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많은 참석,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또 덜어드리는 시간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먼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수줍으신가요? 자,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네. 경기도 화성의 남양 뉴타운 쪽에 네. 34평짜리 아파트 분양권 이제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네.
네, 거기가 이제 입주 물량이 되게 많을 예정이거든요. 예. 네, 그리고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거는 이제 신랑이 안산 쪽에 근무를 하는데 네. 그 77번 국도가 이제 올해 말에 개통이 돼요. 네네. 그러면 그 남양 뉴타운에서 안산까지 그 금방 가거든요. 네. 그래서 남양 뉴타운 쪽에 그 아파트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 시티 프라디움이라는 아파트거든요. 시티 프라디움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아마 주택 이 구매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조사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매수 목적이 실거주 목적이신가요? 네, 이게 거기가 아직 학군이 예. 형성이 안 됐는데 네. 그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서 한 5, 6년 정도 거주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조건에 맞춰서 향후에 조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이 아파트 자체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네, 자,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날씨 많이 춥죠? 네, 평소에 이거 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아, 저기 그 안산에 지금 그 부근되시는 분이 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현재 그 지금 그 안산과 관련돼서 다리는 어느 정도 개통은 아직 안 됐지만 많은 이쪽 현재 그 이쪽으로 그 신도시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공사가 네? 네, 거의 다 진행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 개통은 안 됐는데 현재 그 네. 다리 이용해서 많이들 지금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접근성은 굉장히 좋고요. 아, 사실은 저는 이 남양에 있는 신도시도 좋지만 사실 조금 더 위에 올라가 보면요. 저희가 지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조금 이따 그건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산 바로 밑에 지금 신도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 그린시티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요. 알아요. 네, 이 송산 그린시티 지금 제 5구역이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구역을 분양을 하고 있고 다리 공사가 지금 나와 있어서 현재 이 국도를 통해서 많이 출퇴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아, 사실 송산 그린시티와 남양 신도시하고 조금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이 송산 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약 한 1,000만 원대 전후반에 평당 지금 이렇게 분양을 했고요. 안산 지역 같은 경우 신도시 지역 내에 중심 지역에 보면 한 1,200만 원, 1,300만 원대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 신도시가 남양 그 지금 말씀하신 남양에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 쌉니다. 네, 평당 그렇죠. 800 정도 돼요. 네, 금액이 좀 싼 맛이 있고 또 메리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시티 프라디움 같은 경우는 좀 미분양이 있었던 상황 좀 아시나요, 혹시? 네, 알아요. 지금도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현재 상황은 조금 괜찮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네. 좀 일단 좋은 것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시티 프라디움에서 조금 내려가시면 경찰서가 밑에 있는데요. 이 지역에 서해안 복선 전철 역사가 들어옵니다. 남양 역사라고요. 그 화성 그 역사가 들어오는데요. 이 역사가 바로 근접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점입니다. 다만 지금 학군이 아직 다 지금 완전히 갖춰진 지역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단점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조금 혼재하고 있으면서 또 굉장히 그 학군 부분은 조금 단점입니다. 다만 장점은 역세권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송산 그린시티는 대규모 굉장히 그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더 주고 작년에 17대 1 정도, 올해죠. 올해 17대 1 정도의 지금 분양률이 나왔던 지역이 바로 송산 그린시티 제5구역 일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리만 건너가면 안산시에 어느 정도 그 개발이 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과 이 지금 시티 프라디움, 이 남양 지역을 조금 더 비교 분석하시고요. 가격대는 이 지역이 좀 싼데요. 조금 더 오를 개연성은 오히려 이 지역이 있습니다. 다만 학군과
향후에 생활 인프라는 오히려 송산 그린시티 인근 지역이 좀 낫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시고요. 미분양 아파트로서의 가격은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지만 가격 상승률은 조금 더 있고 또한 인근 지역에 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역세권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내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좀 이렇게 비교 분석하셔갖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티 프라디움 지금 미분양이 조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40~50세대 정도 이 정도 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하는 적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관망해 보시고 그리고 2, 3월 달에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2018년 1월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한 여름까지는 이 가격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관망해 보시고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친 내년 3월 달에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네. 네, 말씀해주신 남양읍의 시티 프라디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매수 생각하기보다는 2, 3개월 조금 여유를 두신 다음에요, 그 기다리시는 기간 동안 잠깐 말씀해주셨던 송산 그린시티와 좀 비교를 분석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예, 그렇게 하신 다음에 조금 꼼꼼하게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고민 도움을 조금 드렸고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니, 저희는 네. 경기도 안성의 땅을 네. 매입해놨는데, 네. 괜찮은가? 제가 너무 고민돼서 잠이 안 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확 바뀌셨네. 갑자기 토지 얘기하시니까. 그럼 말씀하신 토지 위치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성 어디쯤에 위치해 있나요? 안성 양선면, 네, 양성면, 선정리, 산정리, 네. 네. 95-2번이요. 네, 95-2번지에 위치한 토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이제 매입한 상태인데 향후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한 분석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일단 지역적으로 좀 분석을 하자면요. 인근 지역에 LG와 삼성, 평택 다른 개발 호재들이 있고요. 특히 경부 라인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안성 지역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실제 그 창고나 이런 그 실제 소규모 투자가 굉장히 화랑되는 지역이 바로 이 안성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 지금 국도가 굉장히 근접해 있어서 향후의 가치는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을 하셨나요? 네네. 아, 매입을 하셨어요? 네. 매입을 하셨으니까 좋은 얘기만 해드려야 되겠네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럴까요? 네. 보시면은 현재 도시 외 지역이면서 농림 지역인 것 같습니다. 농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요. 규제 완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개발하실 때 좀 편안하게 좀 개발할 수 있는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주위에 지금 삼거리가 모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코너 토지로 인해서 굉장히 그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창고나 상가 모두 가능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안성 지역에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봐드릴까요, 그럼? 네. 잠시만요. 이 앞에 남의 토지가 좀 있는데요. 95-5하고 95-6번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남의 토지가 조금 있는 거? 몰라요. 아, 그러세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을요. 95-6번지와 95-5번지 등기를 떼어보세요. 대부분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짜투리 토지라 그래서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떼어보시면은 뭐 국토부나 혹은 지자체에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는요. 이게 도로가 나면서 짜투리 땅이 이렇게 국가에 편입된 토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편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이런 그 개발 행위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나야 되는데 개발 행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 앞에 남의 그 소유의 토지가 있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소유권을 좀 확보해 보시고요. 이 두 가지를 좀 두 가지를 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6번지가 본인의 토지가 아니라 국토부 혹은 국가의 토지가 되었을 경우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승낙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용 승낙서요? 네, 사용 승낙서인데 보통 이렇게 해당 기관에 가서 갖고요. 이 건축허가 내는데 사용 승낙을 해달라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짓거나 창고를 짓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렇게 코너 각지 같은 토지 같은 경우는요. 알배기 토지라 그래서 굉장히 뭐 1,000만 원대 이상을 좀 부를 수도 있는데 이러한 토지 같은 경우 매입 안 하셔도 돼요. 사실 허가는 이 뒤쪽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은 그만하셔도 되고 다만 그냥 이렇게 내 앞에 조금 남의 토지가 조금 있으니까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알배기 토지로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실제 정부에서 많이 짜투리 토지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정부 토지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뒤로 진행되는 이 실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건축허가 내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2017년 관련돼서 토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내년에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님. 가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일단은 뭐 내년 자체에 토지에 대한 완화가 워낙에 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화 연결 고민을 좀 해결해 드렸고요. 이어서 또 문자 고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아볼게요. 자, 부산시 강서구 대저 2동 6081에 위치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젠 부산까지 가네요. 자, 부산 가볼까요? 네. 바쁩니다. 네. 좀 상황이 좋아야 되는데 비행기 상황이. 예. 이 지역 좋죠. 이 지역 좋은데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명지경제자유구역과 또 김해국제공항이 지금 좀 확장하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 또 개발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현재 자연녹지 현상으로 좀 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어느 정도 지금 개발이 좀 된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좀 위성지도 볼까요? 보시면은 지금 시청자님 보실지 모르지만 주위에 자연 녹지인데요. 공장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많이 들어섰네요. 예, 보통 우리가 이렇게 경지 정리된 논들 있죠. 이런 논들을 보통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요, 과거에 그 절대 농지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사실 농업진흥지역의 절대농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농지가 1996년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절대농지도 개발을 합니다. 요즘은. 이러한 개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내년에 더욱 좋다라고 제가 자꾸만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이 지금 굉장히 그 선례로 좀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바로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였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현재 이런 시설들, 공장이나 창고들이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자연녹지에도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또한 관리지역의 생산관리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규제 완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쌀값 안정화와 경제 활성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내년 토지 투자의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렇게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의 위치가 너무 좋은데 그냥 놔두면 아깝잖아요. 이런 땅들을 잘 활용해서 뭐 공업농지든 상업으로든 잘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의 전망은 밝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전화, 문자를 통해서 조금 덜어드렸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못다한 고민들은요, 방송 끝난 후에도요, 상담 창구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서울 전화 02-3424-0723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뿐만이 아니고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바로 오늘 또 윤도훈 소장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몇 시부터죠? 예, 오후 2시부터 하고 있고요. 예. 오시면은 따뜻한 차 대접하면서요. 내년 시즌 또 이렇게 관리하면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부동산 관련돼서 고민 상담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멋진 윤도훈 소장님을 꼭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